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차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아들과 며느리가 70세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냥 두세요. 이제는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다고. 무엇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나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하지만 이 70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김순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고속도로를 두들기며 세상을 회색빛으로 물들였어요. 충주 휴게소 주차장은 빗물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김순애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먼 여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철수가 갑작스럽게 부산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너무 기뻤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며느리 미영까지도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는 그들의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애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세워뒀는데. 하얀색 소나타 말이에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나간 순애는 주차했던 자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하얀색 소나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상하네. 혹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나? 순애는 주차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신발 속까지 스며들어왔지만 상관없었어요. 차만 찾으면 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애는 다시 걸어봤어요. 역시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때 휴게소 직원 한 명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는데. 순애는 그제야 자신이 온몸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차를 찾고 있어요. 하얀색 소나타인데 분명히 여기 세워뒀거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전쯤에 그런 차가 급하게 나가는 걸 봤는데요. 운전자가 젊은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순애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빗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황급히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순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그리고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갈 줄이야. 내 자식이 날 버리고 갔구나.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게 나왔지만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직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순애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감기라도 드시면 어떻게 해요? 순애는 비틀거리며 휴게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빗물 웅덩이만 남아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모든 희망이 그 웅덩이 속으로 스며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 로비는 따뜻했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그중 어딘가에 하얀색 소나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차는 이제 순애와는 아무 상관없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철수도 미영도 그 누구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답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휴게소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순애만 혼자 남았어요. 직원이 몇 번 괜찮으냐고 물어봤지만 순애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고 순애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순애는 휴게소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집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와 미영이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먼저 온 거겠지요. 택시가 골목 어귀에 멈췄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익숙한 집 앞 풍경이 그녀를 맞아주었어요.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순애는 평소와 같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매일 수없이 눌렀던 그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B- 하는 거부음이 울렸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입력해봤어요. 삐삐삐삐. 또다시 B- 소리. 이상하네. 기계가 고장났나?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순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려왔거든요. 분명히 철수와 미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철수야,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계속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영아, 비밀번호가 안 맞아. 문 열어줘. 여전히 조용했어요.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건지, 왜 아들이 대답도 하지 않는 건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가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순애는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휴게소에서 기다리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 또 집 문 앞에 서 있어야 하다니.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7월이지만 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순애는 여행용 얇은 블라우스만 입고 있어서 추위를 피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 말고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거든요. 순애는 결국 대문 옆 작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잠들면 안 돼. 혹시 철수가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했어요. 순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조금씩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올려다봤을 때 거실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왜 저 따뜻한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순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자신이 40년간 지켜온 집 문 앞에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순애의 얼굴을 비쳤어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목과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룻밤을 바닥에서 잔 탓이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나가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순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철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엄마 어제 밤부터 여기 있었어.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갔어.
철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집안에서 미영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순애를 보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휴게소에서 버려진 건 자신인데 왜 미영이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같이 부산 가려고 했잖아. 그런데 휴게소에서. 아, 그거요. 미영이 순애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와야 했거든요.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순애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았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을. 하지만 지금은 따질 기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지쳤고 추웠거든요. 일단 집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자. 너무 추웠어. 철수와 미영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순애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집안은 따뜻했어요. 익숙한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순애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집에 들어왔지만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와 미영의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는 집안에서의 생활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애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철수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미영이 말했어요. 은행 돌면서 확인해봤는데 현금만 해도 억 단위야. 그래. 철수의 목소리가 놀라움에 차 있었어요. 시골 땅까지 합치면 10억은 넘을 거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조사한 걸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시면 어떡해?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거기 보내고 나서 재산 관리를 우리가 맡으면 돼.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철수가 또 물었어요. 반대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휴게소에서 버린 것도 그 시작이었잖아. 이제 어머니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미영의 말에 순애는 온몸이 떨렸어요. 휴게소에서 버린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니. 모든 게 자신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니. 순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자신의 모든 계좌 내역을 요청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영의 말대로 현금만 해도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논밭과 집까지 합치면 정말 10억이 넘을 것 같았어요.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부동산 중개소에도 들러봤어요. 시골 땅들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순애의 토지 목록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머니, 이 땅들이 개발 예정지예요.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순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식들의 계획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철수와 미영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은행 다녀왔어.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봤어.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철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휴게소에서 나를 버린 것도,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요양원 얘기도 다 들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70년 산 게 헛살았다고 생각했나? 철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순애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순애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70년 만에 진짜 김순애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거든요. 평생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순애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다니. 엄마.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편하게?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편하게 지내는 거야? 철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한때는 너희를 이해하려고 했어. 순애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젊은 부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어머님. 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거짓말이야. 순애가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나를 속이고 뒤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가장 아파.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배신감보다도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순애가 물었어요. 엄마,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도와줬을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정말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뢰가 깨졌어.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순애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외로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순애는 자신이 알아본 재산 규모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현금만 8천만 원이 넘고 시골 땅까지 합치면 정말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미영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해먹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순애는 다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어색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순애가 나타나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오늘 나가봐야 할 곳이 있어. 순애가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 보러 가. 순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집이요? 철수와 미영이 동시에 놀랐어요. 혼자 살 집 말이야. 순애가 설명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순애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럴 자격 없어. 순애는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본 원룸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순애를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몇 군데 괜찮은 원룸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계약하시겠어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애가 대답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가구점이었어요. 새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미리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실용적인 가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순애가 밝게 대답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순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이사할지, 어떤 생활을 할지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철수와 미영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철수와 미영은 순애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미 마음 정했어. 순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철수가 말하려 했지만 순애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이제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날 저녁 순애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렸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정말 파시게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40년을 사신 집인데.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추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이제 끊을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릴 거예요. 집을 매물로 내놓고 나서 순애는 어제 봤던 원룸으로 향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무엇보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계약하겠습니다. 순애가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공인중개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근처 놀이터를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며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높이 올라갔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애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5살이던 철수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자신을 부르던 모습. 눈이 반짝이며 세상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 웃던 그 아이.
엄마, 나 멀리 갈 수 있어. 철수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벤치에 앉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 35살의 순애는 혼자서 5살 철수를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무엇을 해줘야 할지. 하지만 철수만큼은 아버지 없이도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견뎠어요. 철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철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책가방과 운동화를 사주려고 한 달 내내 라면으로 때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도 한 번 이사했어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등록금을 내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철수가 취직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보태주고 신혼집 보증금이 모자라면 시골 땅을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미영과 결혼해서 같은 집에서 살게 된 후에도 계속 도움을 줬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돈을 보내주고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또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결혼한 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철수는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방에만 있었어요. 예전처럼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철수는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덕분에 살고 있다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줘서 당연하게 생각한 걸까? 아니면 철수를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랑이 지나쳤던 걸까?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짐이 되었을까? 순애는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소리였습니다. 철수도 한때는 저렇게 순수했는데. 순애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놀이터를 나서면서 순애는 우연히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가끔 봤던 변호사 이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순애가 답례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심해 보이시는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윤은 순애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럴까요? 순애도 마침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은 순애는 도윤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님의 의사에 반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 재산을 몰래 조사하고 관리하려는 것 모두 문제가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녹음을 해뒀어요. 정말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날 밤에 녹음한 철수와 미영의 대화를 들려줬어요.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시골 땅까지 합치면 10억은 넘을 거야. 요양원을 알아봤잖아. 휴게소에서 버린 것도 그 시작이었잖아. 녹음을 다 듣고 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순애가 물었어요. 가족관계 단절 신청도 할 수 있고 재산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도윤이 격려했어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확신이 섰어요. 순애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 같은 전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짐들을 모두 가져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철수와 미영은 순애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정말로 떠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 같은 조력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순애의 집이 매물로 나온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놀라워했어요. 40년을 살아온 집을 갑자기 파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철수와 미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을 팔겠다고 나서니 심각해진 거예요. 엄마,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계약했어.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순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순애는 비밀리에 자신의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철수와 미영이 모르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기존 돈들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도윤의 조언대로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거였어요. 은행 직원은 순애의 요청을 성실히 도와줬어요. 새로 시작하시나 봐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순애가 밝게 대답했어요. 한편 철수와 미영은 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면 재산은 물론이고 집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떡하지? 미영이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잃어버려. 엄마를 설득해야 해. 철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철수와 미영이 여러 번 사과하려고 했지만 순애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순애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필요한 짐만 간단히 챙겼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네,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순애가 대답했어요. 외롭지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 철수와 미영이 마지막으로 애걸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새 집에 도착한 순애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어요. 미영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요리였습니다. 맛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봤어요. 예전에는 철수와 미영이 리모컨을 차지해서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언제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예상보다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돈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시골에 있는 땅들도 일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보관하기로 했어요. 한편 철수와 미영은 갈 곳이 없어서 급하게 전세집을 구해야 했어요. 어머니 집에 의존해서 살던 그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영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철수도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는 그들의 소식을 이웃을 통해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순애는 도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어요. 어떠세요? 새로운 생활은? 도윤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순애가 밝게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활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로 혼자 산 지 일주일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70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어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깨졌어요. 어느 날 오후 순애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였어요. 철수의 차였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복도에서 철수와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철수가 순애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순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미영이 애걸하듯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순애는 냉정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뭘 하러 온 건지. 작은 거실에 앉은 철수와 미영은 말문을 떼지 못했어요. 순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빨리 말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순애는 비웃었어요. 늦었어.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성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철수가 물었어요. 뭘 해드리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 순애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휴게소에서 버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내 재산 노리고 이걸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건 미영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 순애가 말을 끊었어요. 욕심이 문제가 아니야. 인간성이 문제지. 철수와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순애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언제부터 내가 짐이 되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철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사랑이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순애가 말했어요. 너희도 살기 힘드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어머님.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애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장 화가 나는 건 거짓말이야. 나를 속이고 뒤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가 또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말해봐. 순애가 다그쳤어요. 철수와 미영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봤어요. 빚도 많이 졌고.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순애가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다른 방법? 순애가 웃었어요. 다른 방법이 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아. 만약에 너희가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나는 도와줬을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내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정말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뢰가 깨졌어.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엄마.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지 마. 순애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우는 건 의미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영이 절박하게 물었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순애가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듣고 철수와 미영은 절망했어요. 정말 끝인 건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이제 돌아가. 순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엄마, 제발. 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화는 끝났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생각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철수와 미영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순애는 차를 우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시간이구나. 그날 밤 순애는 마지막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철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순애는 철수의 전화번호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미영의 번호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철수가 어릴 때부터 찍은 수많은 사진들. 한때는 보물 같았던 사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팠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들을 모두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말로 과거와의 결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노을을 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야.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내 것인 삶이야. 그날 밤 순애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날씨가 맑았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애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계획을 세웠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도 볼 거였어요. 모든 계획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했어요.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순애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작은 원룸 창가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철수에게 전화해서 단풍 구경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웠거든요.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9시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10시부터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때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혼자서 하는 문화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점심은 외식을 하거나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 먹으니까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동네를 산책하거나 시장에 갔어요.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철수와 미영이 리모컨을 차지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습니다. 철수가 잘 먹고 있는지, 미영이 아프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웠어요. 대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순애는 우연히 길에서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김할머니였어요. 순애 씨, 김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어디 사세요? 집에서 안 보이길래 궁금했어요. 이사했어요. 순애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어디로요? 여기 근처로요. 혼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혼자요? 철수는요? 따로 살고 있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식과 따로 산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김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식과 떨어져 사는 걸 외로워하는데 순애는 달랐습니다. 정말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네. 아무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서요. 김할머니는 순애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살면 어떨까 하고요.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날 저녁 순애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몇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김할머니를 만났는데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 산다. 이런 삶이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다. 일기를 쓰고 나서 순애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구나.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해방의 순간이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철수와 미영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순애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덕분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몇 명의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순애도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자유로워서 좋아요. 부러워요. 저는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가끔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순애가 조언했어요.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할머니들은 순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와 미영과 함께 살 때는 항상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샀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건 나중으로 미뤄두고요.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단감, 귤, 그리고 향긋한 사과까지. 집에 돌아와서 과일을 씻으며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자유로움이 소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었다. 버려진 날이 나를 찾은 날이었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혼자 보는 노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순애는 따뜻한 차를 우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70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본 순애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순애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버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 그렇게 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을 살아와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순애의 두 번째 인생이요. 작은 원룸이지만 그곳은 순애에게 진짜 집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한 모금의 차를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우린 차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볼까? 아니면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볼까? 모든 선택이 자유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순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 진짜 삶이었어요. 여러분, 김순애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용기 말이에요. 오늘 순애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자유로운 선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